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게 촬영일 기준으로 은값 흐름인데요. 계속 시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튜브만 봐도 의견이 정말 많이 갈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진짜 고점이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분들은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십니다.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참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저도 업계에 있지만 요즘 같은 장은 정말 예측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은이 처해 있는 대외적인 상황이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제가 매일 출근하는 이 종로 귀금소 현장에서는 실제로 은 공급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요, 사실 당장 오늘 내일 은값이 1,000원 오르고 내리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보다 시세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소위 진짜 주인이라고 할 만한 주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신다면 오늘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도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승범입니다. 먼저 은의 대외적인 상황입니다. 앞서 제가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진짜 주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입니다. CM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은 가격이 결정되는 곳이죠.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조치가 나왔는데요. 은을 거래할 때 맡겨야 하는 증거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한 겁니다. 증거금이 그럼 뭐냐라고 하시면 전셋집 들어갈 때 집주인한테 맡기는 보증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은을 사고 팔려면 거래소에 나 돈 떼먹을 사람이 아니야 하고 보증금을 맡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래소가 이 보증금 액수를 갑자기 확 올려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입자들이 너도 나도 들어오겠다고 줄을 섰는데 가만 보니 자기 돈도 없이 빚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하죠. 나중에 월세가 밀리거나 사고 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네 너무 위험해 보여. 진짜 돈 있는 사람 아니면 다 나가. 보증금 낼 능력 되는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방 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은 시장이 딱 이렇습니다. 너도 나도 빚내서 은 사고 레버리지 써서 투기를 하니까 거래소가 보기에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금, 보증금을 올려서 돈 없는 허수 투기꾼들을 강제로 털어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12월에만 벌써 2차례나 증거금을 올렸는데 이번 1월 들어서 가격이 또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또 많이 올렸습니다. 보통 초보자분들은 이걸 보고 규제가 심해지니까 악재 아닌가? 다 던져야 하나? 하고 겁을 지레 먹으시는데요. 근데 정확히는 거품을 걷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거래소가 이렇게 빚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뜯어말리고 있는 와중에 정작 물건을 내줘야 할 곳이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바로 중국의 수출 통제인데요. 은을 캐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정제된 은의 전 세계 공급량이 60에서 70%를 바로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은 공장 사장님이 모두 중국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장님들이 지금 나 이제 해로 물건 안 팔아, 창고 문 잠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자면 국가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있는데요. 러시아가 2025년부터 국가 예산안에 사상 처음으로 은을 비축 자산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왜 달러 대신 은을 쟁여둘까요? 이제는 종이화폐보다는 실물 자산이 진짜 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이런 흐름은 비단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은의 대외적 상황은 사려는 사람은 줄을 섰는데 물건을 대조할 공장장은 셔터를 내린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업계 사람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의 은 상황을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주요 도매상들 사이에서 은 판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업계 용어로 호가를 닫는다고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물건을 팔지 않고 셔터를 잠시 중국처럼 내려버린 겁니다. 보통 가게 문을 닫는 건 장사가 안 될 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은 밀려들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나 급변하고 물건이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니까 도매상들이 아예 판매를 멈춰버린 겁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은을 사려고 주고받은 이메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프리미엄이라고 보이는 곳에 트로이 온스당 2.5달러가 프리미엄으로 붙은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과 홍콩 등에서는 프리미엄이 5% 이상 붙어 있고요. 독일, 스위스, 호주같이 큰 원자재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는 톤 단위로 대량으로 매입하지 않는 곳 제외하고는 발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은 시세가 100% 기준으로 10% 내외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데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금하고 은의 결정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금은요, 우리가 캐내면 금괴로 만들어서 금고에 고이 모셔둡니다. 100년 전 금반지나 지금 금반지나 녹이면 똑같은 금이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은 다릅니다. 은은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고 쓰이고 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소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보통 물건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면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더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은 같은 현물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 바로 부산물 채굴이라는 함정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서 나오는 은의 약 70%는 은 광산이 아니라 구리나 아연, 금을 캐는 광산에서 덤으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치킨집으로 한번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치킨을 시키면 치킨 무가 같이 오죠. 여기서 구리가 치킨이고 은이 치킨 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치킨 무가 너무 맛있다고 치킨 무만 더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럼 무 가격이 막 올라요. 그렇다고 해서 치킨집 사장님이 치킨은 팔리지도 않는데 그 치킨 무 하나 더 얻자고 닭을 더 튀길까요? 절대 안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요. 은 시장이 딱 이렇습니다. 구리나 아연을 캐려고 땅을 파다가 은이 나오면 고맙게 챙기는 거지 은값이 올랐다고 해서 멀쩡한 구리 광산을 더 파헤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당장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아주 꽉 막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이렇게 공급은 꽉 막혀 있는데 수요, 그러니까 쓰겠다는 곳은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아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AI와 전기차 배터리입니다.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은은 금과 다르게 실제로 산업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금속입니다. 요즘 AI 데이터 센터 많이 짓는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잘 흐르게 하는 게 핵심인데 여기서 쓰이는 게 바로 은입니다. 효율을 따지면 은만큼 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건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삼성이나 도요타 같은 대기업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만들고 있습니다. 꿈의 배터리라고도 불리는데 문제는 이 배터리가 기존 배터리보다 은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만약 전 세계 자동차의 딱 20%만 이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로 바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캐내는 은 생산량의 100%가 몽땅 배터리 만드는 데에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은이 AI 데이터 센터, 자동차만 만드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양광 패널이나 전자제품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당장의 가격 변동보다 앞으로 닥쳐올 이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히 투기꾼들이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자체가 은을 굉장히 갈구하고 있는데 공급은 치킨 무처럼 덤으로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가격 상승이 일시적인 거품이라기보다는 은이 제값을 찾아가는 어쩌면 아주 긴 여정의 그 초입일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은은 사실 이제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은은 전산상으로 거래되는 은, 소위 말하는 종이은은 실제 창고에 있는 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발행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고에 진짜 실버바가 딱 하나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금융시장에서는 이 실버바 하나를 근거로 은 주인이라는 증명서를 100장 아니 수백 장을 발행해서 사고 파는 구조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평소에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시세 차익만 남기려고 하지 굳이 무거운 실버바를 집으로 배송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숫자만 왔다 갔다 해도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산업계에서 은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완전히 이 시장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업들이나 국가들은 진짜 은이 필요하니까 실물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서야 사람들이 깨닫는 겁니다. 발행된 증명서는 수백 장인데 창고에 진짜 은 하나밖에 없네? 하고요. 결국 위기 상황이나 실물 부족이 심화되면 종이은은 그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고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버바를 사는 분들은 이런 불안감 때문에 굳이 은을 더 현물로 사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 나도 실버바를 사는 게 낫겠다고 하시면 언제 사야 하냐에 대한 제 나름의 공식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은값이 주말이나 야간에 갑자기 폭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시세는 24시간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 아직 가격 업데이트가 안 된 온라인 판매처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싸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틈새 전략이죠. 물론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요. 실물을 살 때는 부가세 10%와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팔아서 돈 벌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최소한 이 수수료 이상 오를 때까지 길게 보고 묵혀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워낙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카톡방에서 실시간 시세 변동이나 중요한 뉴스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또 구하기 힘든 실버바 매물이 나오면 카페에도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오셔서 흐름도 보시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는 절대로 오른다 내린다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찍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단기 투자로 시세 차익을 보실 분들은 제 채널이 도움이 되시진 않으실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은을 1톤을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고 한 하루 이틀 만에 조금 내리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오를 거를 다 알고 여러분한테 말을 했으면 제 스스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개의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루 이틀은 내릴 수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마치 아는 듯 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지만 오른다고 말해놓고 올랐을 때 내 말 맞지? 라고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매번 상황에 맞게 맞춰서 말을 바꾸기보다는 시세나 지금 업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롱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저도 이 채널도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카페와 단톡방 등의 시세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